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두 딸을 둔 남성입니다. 주 도박은 스포츠 토토, 하이로우고요. 도박 기간은 12년 정도 됐습니다. 도박은 저 혼자만 자꾸 늘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히는 아주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저로 인해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하며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가족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과도한 빚 때문에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지독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사소한 문제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신경질적인 모습, 그리고 돈을 잃었을 때 분노하는 내 모습, 돈을 따면 바보같이 싱글벙글 그냥 뭐래도 기분이 좋으며 극과 극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눈이 떠집니다. 휴대폰을 경계의 진행 상태나 결과를 확인하고 또 깨고 또 다시 자고 그게 반복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30대 10년의 세월을 통째로 날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남들은 직장도 자리도 잡고 집도 사고 치열하게 살 때 미래의 계획도 없이 매일 도박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송 세월을 보낸 게 정말 큰 후회가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도박을 했으니 당연히 금전적인 압박이 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부모님께 의지를 해야 됐고 늘어나는 빚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대출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돈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대출 승인이 되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다 받아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박으로 탕진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았었고 그 결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박을 접한 게 20대 후반에 친구로 인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재미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계속 돈을 꼴다 보니 100만 원이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 100만 원이 제 삶의 통째로 바꿀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100만 원을 꾼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고 무조건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중독이 되어버려서 잘 다니는 직장도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는데 당연히 일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박 중독자 삶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을 운동용 외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으며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배팅을 하고 경기를 보면서 살았고 외출은 집 앞에 마트 가는 게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셌던 저에게 가끔씩 친구들이 전화가 옵니다. 나와서 술 한잔 하자. 그럴 때마다 거절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제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나가지도 않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탔었고 어머니와도 엄청 자주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페레나 같은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빚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이 되었고 돈도 필요했고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가 지켜야 되는 사랑하는 와이프,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고 가족까지 모조리 끌고 들어가는 불행한 구조입니다. 최소한 저로 인해 그러지 않길 바라며 결심하게 되었고 먼 훗날 곧 다가올 저의 50대, 60대 이후의 삶이 도박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아마도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가족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딸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저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박을 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도박을 했으니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자다가도 스포츠 경기를 걸어나면 골 들어가는 그런 띵동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이로우를 할 때는 카드패가 넘어가는 환청까지 들렸으니 말이죠. 잠을 잘 때 빼고는 도박 충동이 수시로 옵니다.
계속 저를 시험대에 올리는 매 순간 그럴 때마다 이 악물고 참고 또 참고 매번 도박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납니다. 참고 인내하는 매 순간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도박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으로 찾아봤습니다. 아주 많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도박을 끊겠다는 의지가 잠시나마 생기게 되고 단도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니까요. 도박만큼 사실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도박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 엄청 자주 했던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PC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시간 날 때마다 가게 되었고 PC방을 못 갈 때는 집에서 유튜브로 스타 방송을 꾸준하게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방송 보는 것도 재밌고 직접 제가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도박을 하면 잃는 구조다. 예전 같으면 알면서도 그렇게 도박을 했지만 지금은 계속 제 자신에게 매번 주입을 합니다. 어차피 하면 진다. 어차피 돈을 따도 더 하게 되고 돈을 꼴면 더 많이 잃는 구조다. 제 자신에게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아다 보니 어느 순간 참을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박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외로우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어디서도 제대로 한마디 이야기도 못하고요. 이야기를 해본들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저희를 이해하기가 엄청 힘들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답은 저 자식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말이 돌아오겠죠. 아직도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울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전부터 1336이라는 도박 상담센터가 있는 걸 알았지만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1336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외쳤던 적은 그때가 아마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이어갔고 1336은 제 이야기, 제 상황 모든 걸 다 이해하려 해주셨고 그 순간만큼은 상담사님이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님들은 저희를 사회의 낙오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많이 아픈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와 대화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조금씩 변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도박 중독자들은 편하게 이야기할 곳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1336의 도움을 받아 도박치료센터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치료센터가 처음에는 어떤 곳일까, 치료센터 가면 단번에 도박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 끝에 가기로 결심을 먹었고 그렇게 1시간 30분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 12주 상담센터 치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1주차 상담 때는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습니다. 잠도 2시간도 채 못 잔 채 치료센터를 갔는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상담을 받고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제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대감이 엄청 높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실망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료센터 가면 단번에 도박을 끊을 수 있겠지,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들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2주차, 3주차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센터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저희 모든 생활을 선생님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가족 이야기, 장사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 또한 어느 순간 밝아지게 되고요. 그 누구 한 명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센터 상담사님께서는 너무나 제 이야기를 잘 받아주셨고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박자들은 말 한마디 편하게 할 곳이 많이 없으니까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상담사님의 노력에 엄청나게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4주차, 5주차, 6주차 센터 가는 날이 어느 순간은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 단도박을 잘 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께 자랑도 하고 싶었고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센터 가서 자랑할 생각에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센터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12주라는 도박치료센터 성명교육을 이수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를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지만 상담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관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재발은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 같습니다. 재발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압박을 받았을 때였는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더 심한 충동이 왔고요. 결국 못 참아서 다시 베팅을 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있는 돈이라도 지킬까 후회는 늘 반복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대출을 갖고 돈이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장사가 안 될 때,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재발을 할 때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참다가 제 자신하고 싸움에서 지게 된 거죠. 그렇게 혼자 막 뺨을 때린 적도 많았는 것 같고요. 차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적도 많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년 전에 끊었더라면, 1년 전에만 끊었더라면 이렇게 빚이 허덕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발로 인해 저희 40대는 빚과의 사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40대의 시간을 빚 갚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완전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실제로 참석은 해보진 않았지만 요트 투어 프로그램, 탁구 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요. 변호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웠던 거는 다른 도박자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지휘센터에 참석했다는 거를 보고 엄청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었고요. 그 오랜 세월 도박했다는 것을 저희 친구들,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정신 차려라, 네가 인간이냐. 저를 따뜻하게 바라주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외로웠습니다. 제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끊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다짐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는 온데간데 없이 다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유센터를 갔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마음의 병을 천천히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박 치유센터를 간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단도로 할 수 있는 건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었고 점점 제 마음가짐이 강해져서 도박 충동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졌지만 지금은 도박 충동이 올 땐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생겨졌습니다. 정말 센터에서 도움받았던 거는 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99.9%고요. 이제 얻은 건 0.01%라고 생각이 듭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연차가 올라가면 연봉이 올라가고 기술직을 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지만 도박은 오래 하면 할수록 단지 상식만 많이 늘 뿐 실력이 늘기는커녕 빚만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매 순간 반복되고 후회와 좌절하고 잠을 자고 이제 불을 끄고 누울 때면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따도 잠시 보관할 뿐 결국 다 잃게 되는 구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론은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토사장의 노예가 되고 토사장을 월급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먼저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베팅을 하든 도박을 끊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저처럼 다들 힘드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 잃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가족도 몰래 언제까지 휴대폰을 몰래 보면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실 겁니까?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가족분들은 돈을 아끼려고 일부러 버스도 타고 다니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맛있는 것에 잡숴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옷도 물론 사 입지도 않고요. 그런 가족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도박을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쓰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라도 도박자분들은 때문에 가족들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담인데 토토 사이트에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개미 지옥이라서 어디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토사장들이 원하는 건 10원 한 푼까지 빼앗아 들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것만이 토사령한테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 진작에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 제 자신한테 엄청 원망스럽고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힘들게 혼자 수많은 밤을 지새운 것 같은데 왜 단 한 번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지금 또 막 후회가 엄청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지금의 제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보다 덜 힘들지 않았을까, 부모님하고 가족분들에게 덜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도박은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물론 도박을 한 가족 때문에 엄청난 충격도 받았을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그 어떤 말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가족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족분들이 도박이 얼만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도 할 수 있으며 그 험난한 길을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 이해를 못 해주면 도박자들은 쉽게 유혹해서 또다시 넘어갈 겁니다. 가족까지 포기해버린다면 정말 도박자들은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까지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걸 알지만 혼자서 끊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워도 가족이니 그래도 유일한 방법이 가족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으니 도박자와 일반인 가족분들은 싸움밖에 안 할 겁니다. 충분한 지식과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단도박 모임이든 치유센터든 가족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